여러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요, 미국 상원의원 신시알 루미스가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SEC의 기소에 대한 기각 신청서를 지지하기 위해서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한 사실입니다. 신시알 루미스는 작년에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를 위해서 커스틴 갈리브랜드 의원과 함께 초당적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제출한 바 있었는데요. 근데 FTX 사태,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로 인해서 결국 제출된 법안이 진척이 되지는 못했지만 초당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녀가 이번에 SEC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하면서 그 이후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SEC는 의회와 여러 기관에서 암호화폐 관할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업계 1차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EC는 권한 장악을 위해서 정치적 과정을 우회하려 하고 있다. 이 말은 의회가 SEC에게 암호화폐 관할권을 준 적이 없고 암호화폐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회와 기관이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는 SEC의 그릇된 목적에서의 코인베이스의 기소는 기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의회 의원 중에서 반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사람은 SEC가 강력하게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회가 SEC에게 관할권을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쟁이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엔 의회 내에서 합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가 없으면 결국에는 합의가 있을 때까지 관할권을 SEC가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신시알 루미스 의원의 코인베이스를 위한 아미쿠스 브리프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리플 입장에서는 SEC가 중간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코인베이스의 기소가 기각이 된다면 비록 SEC의 중간 항소가 토레스 판사가 보기에 말이 안 되니까 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절에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하반기는 거시경쟁 이외에 이 코인베이스의 소송 진행 상황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SEC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기간 연장 레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심사기간은 90일 연장이 되어서 11월 달로 일정이 다시 한번 딜레이가 됐습니다. 결국 이 소식은 제가 보기엔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최대한 지연시킬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코인베이스의 기소, 기각을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는 신시알 루미스 의원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협회나 동종업계들이 연달아 제출했다는 건 투자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현재 이루어지는 SEC의 기소와 집행조치 등은 미국 내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권한을 장악하려는 문제로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한 만큼 원칙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은 SEC가 다수의 암호화폐 업계를 기소함으로써 일부는 합의를 이뤄냈고 또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경우는 SEC와 정면 승부를 선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SEC가 승리를 이루어낸다면 그 다음에 SEC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암호화폐 판을 재편성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수의 전통 투자기관이나 그리고 EDXM처럼 그들이 만들어낸 기관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 암호화폐는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게리 겐슬러나 또는 기득권자들이 본인들 손바닥에서 암호화폐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익을 쟁취하려는 의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앞으로 파생상품 시장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파생상품 시장에 달러라는 법정화폐로 거래가 되었다면 이제는 법정화폐 대신에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 거고 법정화폐의 지배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필사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로 보이기도 하네요. 잘 아시다시피 기축통화의 수명은 약 70년에서 100년 정도죠. 그 말은 달러가 영원한 기축통화로서 남을 수 없다는 건데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균열을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브릭스의 협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암호화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 나라의 법정화폐가 기초통화가 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세계화에 맞는 화폐, 통화, 자산을 원하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각광을 받고 있고 블록체인에서 출현되는 암호화폐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가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준비 통화도 가능하다고 발언했었기 때문인데요. 변화해가는 통화 가치에 대해서 XRP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SEC의 중간항소 요청이 결국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는 이번 중간항소 제기 요청이 SEC의 암호화폐 규제 계획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한 토레스 판사가 이번 신청을 기각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보다 충분하고 완전하게 설명하고 동시에 테라폼 랩스의 사건 담당 판사 제들라코프의 지적을 해명할 기회도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꾸준히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아는 정보, 소식, 발빠르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빠른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꼭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